은퇴 후 경조사? 가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인간관계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은퇴 후 경조사?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 처음엔 꽤나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직장 생활할 때는 중요한 경조사엔 빠짐없이 참석했고, 은퇴 후에도 예의상 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달라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특히나 오랜만에 얼굴 보는 지인들과의 재회가 꼭 달가운 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조사라는 명목 하에 예전 인간관계로 끊임없이 되돌아가고 불필요한 곳에 시간과 비용, 감정을 소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조사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인간관계를 싸늘히 끊어버려라라는 극단적인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은퇴 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써야 하잖아요. 이제야말로 내 몸을 돌보고 그동안 미뤄둔 꿈을 좇고 주위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할 때인데 굳이 과거의 관계를 붙잡으면서 그들의 경조사를 줄줄이 챙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를 한 뒤에 경조사 스트레스로 마음앓이를 하시는 분들을 꽤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이 은퇴 후 왜 경조사 참석이 부담이 될까? 은퇴 전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인관계가 촘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경조사는 당연히 가야 하는 이벤트였죠.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협력사 등 누구의 경조사를 놓치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축의금, 조의금, 또 자리 참석까지 해가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곤 했는데요. 문제는 은퇴 이후에도 이런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경제적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기적인 월급이 사라지고 연금이나 퇴직금 혹은 모아둔 자산으로 살아가야 하죠. 수입에 한계가 있기에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조사가 많아지면 축의금, 조의금, 교통비, 예복 준비 비용 등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계속 생겨요. 게다가 누구는 5만 원을 했다, 누구는 10만 원을 냈다라는 사소한 뒷말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은퇴 후 평화로워야 할 삶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얼룩지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간관계가 은퇴 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예전엔 매일 같은 사무실, 같은 일을 하면서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만날 일도 별로 없고 전화 한 통 할 일도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조사 때만 겨우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간혹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과거 직장생활 얘기를 꺼내며 부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내거나 상대방의 은퇴 후 삶과 비교해가며 유난히 간섭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경조사는 단순히 축하 혹은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옛 인간관계의 굴레가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을 시작한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가야 하는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은퇴 후 경조사를 꺼리는 3가지 사례. 제 얘기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본 3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례 A, 축하 자리에 갔다가 우울해져 돌아온 민영씨. 민영씨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30년 가까이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의 경조사에 반드시 참석하며 한결같은 우정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직장 동료의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장에 가보니 오랜만에 만나게 된 직장 상사와 후배들이 민영씨 이제 뭐해요? 아직 일 안 하세요? 요즘 시대에 남들이 다 재취업이나 자영업으로 돈 벌던데 그냥 집에만 계신 거예요? 라는 말로 민영씨를 자꾸 궁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사실 민영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재정적으로 다소 타이트한 상황이었어요. 남들은 모르니 쉽게 이런저런 말들을 던졌지만 민영씨에겐 모두 예민한 주제였죠. 게다가 결혼식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도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다, 누구는 퇴직금으로 대박 났다 같은 얘기만 오가는 바람에
민영 씨는 은퇴 후의 불안과 열등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됐어요. 결국 축하하러 갔다가 우울함만 잔뜩 안고 돌아왔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았겠다 싶더라는 겁니다. 사례 비조의금 경쟁에 휘말린 영수 씨. 영수 씨는 58세에 명퇴를 하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 부장님의 부친상 소식을 접했고 마땅히 가서 조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예전 동료들이 서로 단톡방에서 조의금을 얼마 할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금액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그래도 부장님이 우리 많이 챙겨주셨으니 10만 원씩은 해야지 라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팀은 20만 원씩 하기로 했다 라는 식으로 서로서로 올리는 분위기가 됐죠. 영수 씨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입도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괜히 나만 너무 적게 하면 제가 돈이 없나 싶어 할까? 결국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에 또 마음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뭐한 상황이고요. 결국 영수 씨는 본인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돈을 조의금으로 냈고 무거운 마음으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이후로는 그 옛 동료 모임 소식만 들어도 괜히 스트레스가 올라오곤 했다는군요. 사례 씨 원치 않는 인간관계가 다시 얽힌 제이 씨. 제이 씨는 55세에 희망퇴직 후 귀촌을 해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 직장과는 완전히 결별했다 생각했고 몇몇 친한 동료랑은 연락을 이어갔지만 그 외에는 딱히 교류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직장 내에서 제이 씨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껄끄럽던 관계였던 팀장의 결혼식 초대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요즘 그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따로 얼굴 볼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전 부서원들이 다 같이 가자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제이 씨 마음 한편에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가면 혹시 뒷말 나올까 봐 염려가 됐죠. 결국 억지로 참석했는데 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상사는 제이 씨의 은퇴 후 귀촌 생활을 하찮다는 듯한 태도로 보고 결혼식 준비하다 예산이 부족한데 혹시 스폰서 좀 해줄 수 있냐는 황당한 부탁까지 해왔어요. 전 직장 시절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태도였지만 제이 씨는 불쾌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다 결국 돈만 더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그 상사가 이번에 우리 집 제사 때도 좀 와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해오니 제이 씨는 이래저래 골치 아파졌죠. 이처럼 은퇴 후 경조사에 쉽게 참석했다 불편한 일이 생기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물론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감정 소모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원치 않는 인간관계의 재등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경조사인지 고민해 봐야 해요. 3. 은퇴 후 선택적 인간관계가 필요한 이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사회적 의무 때문에 얽힌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상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경제적 부담 감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조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희생해야 할 돈과 시간이 더 소중해요. 감정적 스트레스 해소. 은퇴 전 직장 생활하면서 이미 각종 대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지 않았나요? 은퇴 후는 오히려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기간이어야 해요. 불편한 사람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는 과감히 손절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좋습니다. 진정한 여유 찾기. 은퇴 후에는 운동,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에 집중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경조사 때문에 주말마다 또는 자주 시간과 돈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내 생활은 뒷전이 되기가 쉬워요.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참석 기준 정하기.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지금의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서로 얽히는 게 부담된다면 안 가는 쪽을 선택하세요. 내가 이 사람의 경조사에 가는 게 행복한가? 내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스스로에게 분명한 참석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안 가는 것에 대한 의연한 태도. 나는 이제 은퇴했고 더 이상 직장의 상하 관계나 조직 문화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가 왜 안 와? 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개인 사정이 있어 정도로만 답해도 됩니다. 상세한 설명이나 변명을 장황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친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은퇴 후에는 오히려 마음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깊은 유대 관계를 쌓는 편이 훨씬 행복합니다. 경조사라는 일회성 모임보다는 가볍게 차를 마시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진정한 은퇴 우정을 키워보는 거죠. 새로운 인간관계의 문 열어두기. 물론 과거의 인맥을 뿌리 뽑듯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인간관계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나 온라인 동호회 등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이들과 더 깊이 소통하면서 은퇴 후 생활의 활력을 찾아보는 거예요. 필요한 경조사는 간단히 정중히. 정말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라면 주저 말고 가서 축하 또는 위로해 주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오래 자리를 지키거나 2차, 3차 자리까지 따라다니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마음을 전달하고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사실. 경조사에 안 가면 인간미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퇴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사회적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이에요. 이제야말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은퇴 이후는 인생의 긴 축에 있어 제이막이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죠. 경조사 참석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 남을 위해 내 삶을 소모하지 말아예요.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모아둔 자산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경조사 가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인간관계의 함정. 이라는 말, 처음엔 극단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때론 경조사 자리에 참석해도 좋고, 때론 참석하지 않는 편이 더 나에게 이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모임에 나가는 게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을까? 이 관계가 나의 노후 행복을 더해줄까?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다면 용기 내어 불참을 선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이런 선택의 자유가 더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은퇴 후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장이라는 울타리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책임질 때 가장 멋있게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를 떠나 오로지 내가 행복해지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걱정? 내가 직접 경험한 진짜 비용 공개. 은퇴, 그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는 한편 그래도 내가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불안감도 뒤따르죠.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한참을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려 애썼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그 어떤 준비도 부족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생활비였죠. 은퇴 후 얼마나 생활비가 들까? 사실 은퇴 후에는 일하면서 받던 월급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점에서 큰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이 글을 통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예상 외의 지출. 은퇴 후 왜 이렇게 생활비가 많을까? 저는 은퇴 전 오랜 시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마다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부분은 건강 관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나 피로감을 무시했지만 그게 점점 커져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들기 시작했죠.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 관련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집 관리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집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특히 가전제품들이 자주 고장이 나더군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하나 수리하는데 또 비용이 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전제품 하나 수리할 때마다 놀라기도 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니 생활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동입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아무리 무료로 만난다고 해도 그동안 아껴왔던 자금을 어느새 쓸 일이 많아지더군요. 예를 들어 내가 갔던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소한 비용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더라고요. 이러한 경험은 실제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 은퇴 후 생활비 관리 어떻게 준비할까? 그렇다면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건강관리 비용 미리 준비해 두기.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거나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대비하려면 건강보험 외에 개인적인 저축이나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험 상품이나 건강관리 예산을 따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건강보험 외에도 추가로 연금을 설정하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관리비로 따로 떼어 놓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2. 주택관리 비용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택관리 비용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시설물의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미리 점검하고 수리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 비용 준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예전처럼 미리 수리 비용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놓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사회적 활동에 대한 예산 설정. 마지막으로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친구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때 자주 외식을 한다거나 소소한 여행을 떠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월 예산을 따로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예산을 정하고 나니 스트레스 없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3. 은퇴 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 3가지.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은퇴 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소득원 다양화로 생활비 절감. 제 친구 중 한 명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라인 강의나 프리랜서 작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소득을 통해 은퇴 후에도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바로 수입이 끊기면 생활비에 대한 불안이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2. 소비 패턴 변화로 생활비 절감. 또 다른 사례는 제 동료가 은퇴 후
소비 패턴을 적극적으로 바꾸면서 생활비를 절감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은퇴 전에 매달 고급 외식을 즐기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 편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소비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는 식비와 외식비를 절약하고 여행 경비를 계획적으로 세워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죠. 이런 변화가 생활비를 크게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 3. 공공서비스 활용으로 생활비 절감.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비 할인이나 교통비 할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여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예기치 못한 지출과 사소한 습관들이 더해져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 겪는 생활비에 대한 현실적인 충격에 놀라기도 하죠.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용적인 팁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건강관리 비용, 사전 준비가 핵심. 은퇴 후 건강관리 비용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지면 건강검진과 병원 치료를 자주 받게 되는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에는 건강보험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전에 건강관리 비용을 별도로 예산에 넣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외에도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따로 설정해 놓으면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건강보험 외에도 치료비나 약값 등을 고려해 저축을 해두세요. 특히 만약 큰 병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건강관리 비용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으므로 건강관리 예산을 짜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노후를 위한 건강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5년, 10년 단위로 치료비용 예산을 상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2. 주택관리비용, 정기점검으로 비용 절감하기.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안의 가전제품, 전기, 수도 등 주택 관련 관리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고 전구가 여러 번 나가면서 작은 수리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례. 제 친구는 은퇴 후 매년 가전제품 수리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를 따로 예산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덕분에 예상치 못한 고장이 생겨도 큰 부담 없이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 수리 비용도 꼭 예산에 넣어두세요. 작은 고장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커지기 때문에 배관 점검, 정기 점검 등을 연 12회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팁. 가전제품은 5년, 10년마다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체 시점을 미리 알고 예산에 반영하세요. 배관, 전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LED 조명 교체, 절수형 샤워기 설치 등을 통해 전기와 수도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원 다양화, 은퇴 후에도 수입을 확보하기.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은퇴자는 소득원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은퇴 후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프리랜서나
전문직 일을 하거나 작은 창업을 통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 온라인 강의나 튜터링, 프리랜서 작업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인 한 친구는 은퇴 후 1년 동안 온라인 강의를 통해 월 50만 원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작은 창업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빈집이나 창고를 활용한 소형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역시 은퇴 후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지만 그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 프리랜서, 디자인, 영상 편집 등이 은퇴 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작은 창업이나 온라인 비즈니스는 시작 비용이 적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은퇴 후 삶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활동, 예산 관리로 과도한 지출 방지. 은퇴 후에는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외식이나 여행 등의 지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퇴 후 몇 달간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가졌는데 그때마다 외식비가 늘어나다 보니 생활비가 계속 증가했어요. 그 후 매달 외식비나 여행비에 대한 예산을 따로 정해두고 관리하게 되었죠. 구체적 사례. 제 친구는 외식비나 여행비를 관리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예산 내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과도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할인 혜택이나 쿠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생활비 절감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전문가 팁. 사회적 활동 예산을 미리 설정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특히 여행 경비나 외식비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할인 혜택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 등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재정적 목표 세우기. 은퇴 후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은퇴 후 첫 5년 동안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투자나 자산 관리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은퇴 후 첫 몇 년 동안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재정 목표 설정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 5년 후, 10년 후에 필요한 자금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계획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초적인 투자 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생활비 관리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겠지만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소득원 다양화, 건강관리, 사회적 활동 예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불안 없이 은퇴 후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 속 우리는 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촌스럽지만 순수했던 교복, 잔뜩 떠들다 찍힌 사진 속 장난기 어린 표정. 40여 년이 지나 60대가 된 지금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반가웠지만 어쩐지 마음속 어딘가에 묘한 감정이 고였습니다. 누군가는 벤치를 끌고 와 VIP 룸에 앉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맨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예전엔 학창시절 누가 더 공부 잘하느냐, 누가 더 운동 잘하느냐였지만 이제는 누가 더 잘 살고 있느냐가 분위기를 지배하더군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은퇴라는 단어가 끝이 아니라 차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온 동창들이지만 퇴직 이후의 삶은 이렇게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말이죠. 은퇴 후 격차가 벌어지는 진짜 이유.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소속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증발합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 동창 모임에서 드러나는 격차는
누가 더 돈이 많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누가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해왔는가, 누가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두었는가의 문제죠. 자산, 건강, 인간관계, 일의 지속성 이 네 가지가 은퇴 이후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 같지만 그 준비의 차이는 잔인할 정도로 현실을 가릅니다. 사례 잘 준비한 은퇴보험회사 지점장 출신 정진우 64세. 정진우 씨는 30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일했고 마지막 10년은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50대 초반부터 월세 수익이 나는 오피스텔 2채를 준비했고 퇴직 2년 전에는 아내와 함께 노후 가계부를 만들며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며 몸 관리를 했고 퇴직 후에는 동네 작은 상담실을 열어 은퇴자 대상으로 재무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전만 못하지만 자유롭고 건강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동창 모임 나가도 위축되지 않고요. 정 씨의 사례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은퇴 설계가 주는 힘을 보여줍니다. 사례 허망한 은퇴 중소기업 부장 출신 박태수 62세. 박태수 씨는 35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준비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자녀 결혼 자금과 집 리모델링으로 대부분 소진됐고 연금 수령액도 기대보다 적었습니다. 일할 땐 회사가 나를 책임질 줄 알았고 퇴직하면 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쉬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더군요. 현재 그는 주 5일 마트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창 모임도 몇 번 나오다 안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상실만 느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준비가 없으면 삶은 빠르게 기울 수 있습니다. 사례 뒤늦은 각성 공무원 출신 교감 선생님 이문호 66세. 이문호 씨는 고등학교 교감까지 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 당시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예상했지만 1년 만에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은퇴 후 한동안은 매일 동네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할 일도 갈 곳도 없고요. 그는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졌다가 동네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으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노인복지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시작하며 소소한 강사비와 함께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이문호 씨는 정서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퇴직 후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경제적 기반을 분산하라. 연금 하나에 기대지 말고 소액이라도 월세 수익, 배당 주식, 소득형 취미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자산이다. 60대 이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조기 검진, 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병이 나면 돈이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회적 역할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다면 삶은 덜 외롭습니다. 봉사, 취미 모임, 파트타임 일이라도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소비보다 습관을 관리하라. 은퇴 후 수입은 줄고 지출은 고정됩니다. 지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준비한 자산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어차피 쓸 돈이라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맺으며 그 친구는 벤츠, 나는 지하철이라도 괜찮은가? 친구가 벤츠를 타고 왔다고 내가 지하철을 탔다고 해서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가, 준비했던 삶이 맞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불행은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입니다. 그보다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설계하고 꾸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조용히 웃고 앉아 있더라도 속으로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획하고 실천하면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지하철이라도 그 속에서 웃고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은퇴입니다. 주제 퇴직 이후 왜 친구들 사이 격차가 벌어질까?
은퇴 후 삶의 현실적 진단. 1. 은퇴는 평등하지 않다. 격차는 시작된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시간표지만 그 이후 삶의 질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같은 연령, 같은 시기에 직장을 떠나도 은퇴 이후 격차는 현격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자산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준비의 질과 방향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60대 중후반 이상의 은퇴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안정감,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며 이는 실제 동창 모임, 지인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격차를 만드는 4가지 핵심 요소. 1. 재정 설계 유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제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따라 소득 격차 발생. 수익형 자산임 대소득, 배당 수익 등의 유무가 추가적인 격차로 작용. 생활비 지출 습관 또한 중요한 변수. 준비된 자라도 소비관리 실패 시 빠르게 자산 고갈 가능. 2. 건강관리. 고령일수록 건강이 가장 큰 지출 항목. 정기검진, 만성질환 관리, 운동습관 유무에 따라 삶의 질 극단적으로 달라짐. 건강 격차는 경제 격차로 이어짐. 예, 병원비, 장기 치료로 인한 생활비 증가. 3. 사회적 연결망. 퇴직 후 고립된 삶은 우울증, 고독사 위험 증가. 반면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은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 사회적 역할을 지속한 사람일수록 정신적 안정도가 높음. 4. 지속 가능한 일거리. 파트타임, 재능 기부, 강의 등 일의 지속 여부는 정체성 유지 및 경제적 여유에 기여. 특히 전문성과 연결된 세컨드 커리어는 은퇴 이후 격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 3. 실제 사례로 본 은퇴 후 삶의 다양성. 사례 정진우, 64세,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 50대 초반부터 임대자산 확보, 개인연금 가입, 생활비 구조 최적화. 퇴직 후 재무상담 활동을 병행하며 정체성과 수입 유지. 요약 사전 설계와 분산된 수입원이 삶의 안정성을 보장. 사례 박태수, 62세, 중소기업 부장 출신. 퇴직 후 자산관리 미흡, 퇴직금 전액 사용, 소득 공백 발생. 마트 물류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요약 준비 없는 퇴직은 곧 생계 위협과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짐. 사례 이문호, 66세, 교감 선생님 출신. 연금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과 정체성 상실 경험. 지역 복지관 강사로 활동하며 정서 회복. 요약 경제적 안정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소속감과 삶의 의미. 4.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전략. A. 다층 연금 구조 설계.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형 IRP, 연금보험, 배당주 기반 포트폴리오로 수입원 다각화. 기대 수명 증가에 대비해 30년 이상 수익이 지속되도록 설계 필요. B. 노후 건강관리. 50대 이후부터 연 1회 이상 종합검진. 만성질환 조기 대응, 운동 루틴 정착, 스트레스 관리 중요. 건강 악화 시 비용 폭증 재무 계획 붕괴로 이어짐. C. 은퇴 전후 역할 찾기. 경력 기반 강사, 자문위원, 자영업, 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 유지. 목적의식이 삶의 만족도 결정. 돈이 되지 않아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 D. 가계 재설계. 퇴직 전후 생활비 구조 변화, 반영 예, 자녀 독립, 통신비 절감, 외식비 조정 등. 고정비를 줄이면 적은 수입으로도 심리적 여유 확보 가능. 퇴직금 과소비 방지 위한 목적별 자금 분리. 5. 결론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비교하지 않는다.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은 비교입니다. 누구나 퇴직은 하지만 어떻게 퇴직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60대 동창 모임에서 벤츠를 끌고 온 친구와 지하철을 타고 온 나 사이에 있는 격차는 숫자보다 준비의 깊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 그리고 자기 역할. 이 4가지를 꾸준히 챙긴 사람은 벗어날 수 없는 격차 대신
지속 가능한 만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비교의 필요가 아닌 자존감 있는 노후를 누리길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비극입니다. 아무리 노후를 준비 잘해도 결국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점점 늙어버려 점점 비참해지고 죽게 됩니다. 이게 자연 현상입니다. 남은 인생, 자신을 위해 즐기시길 바랍니다. 명태 남편의 무덤 같은 노후, 땀 흘리며 후회 없는 황금길을. 여보, 당신의 퇴직을 축하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것 같아 걱정돼. 명태 후의 삶이 무덤 같다고? 퇴직 후유증 때문에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서 뒹굴거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답답해 죽겠어. 하지만 걱정 마.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땀 흘리며 움직이면 당신의 황금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혹시 퇴직 후유증이라고 들어봤어?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무기력감, 우울감, 불안감 등을 느끼는 거야. 마치 열심히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말이야.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자의 70% 이상이 퇴직 후유증을 겪는다고 해. 갑자기 사라진 사회적 역할, 줄어든 수입, 급격히 변화된 생활 패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좌절하지. 하지만 퇴직 후유증은 극복할 수 있어.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자, 이제부터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게. 1. 몸을 움직여. 운동은 퇴직 후유증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걷기, 조깅,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어떤 운동이든 좋아.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야.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신감이 높아져. 우리 동네 뒷산에 같이 올라가 볼까?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을 흘리고 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사례 1. 김철수 씨 65세. 김철수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았지. 지금은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건강도 챙기고 있어. 2.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야.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봐. 봉사활동, 취미활동, 여행 등 어떤 것이든 좋아. 중요한 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거야. 혹시 기타를 배워볼 생각 없어? 예전에 당신이 멋지게 기타 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던 내 모습이 기억나. 사례 2. 박영희 씨 58세. 박영희 씨는 퇴직 후 평소 관심 있던 요리 학원에 등록했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요리 실력이 늘었고 자신감도 얻었지. 지금은 요리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어. 3. 사람들과 어울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 가족, 친구, 동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 우리 같이 댄스 학원에 다녀볼까?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사례 3. 이민호 씨 62세. 이민호 씨는 퇴직 후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지. 지금은 봉사단체의 리더로 활동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어. 여보, 당신은 아직 젊고 능력 있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땀 흘리며 움직이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당신의 황금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잊지 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응원하는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땀 흘리며 멋진 노후를 만들어 가자. 65세 김철수 씨의 인생 2막, 걷기로 시작해 마라톤까지. 퇴직 후 삶이 무덤 같다고요? 천만에. 저는 걷기 운동으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마라톤 동호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전문가 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마라톤 동호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철수 씨 6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마라톤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걷기 운동, 퇴직 후 건강 관리의 시작. 김철수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하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근력과 지구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라톤 동호회, 새로운 인연과 활력 충전. 김철수 씨는 걷기 운동을 통해 체력이 좋아지면서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O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벅찼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10km, 하프 마라톤까지 완주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운동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마라톤 동호회는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목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김철수 씨의 건강 비결,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 김철수 씨는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걷기 운동과 마라톤을 즐겼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면서 삶의 활력을 충전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전하는 메시지. 김철수 씨는 퇴직 후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걷기 운동과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조언.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건강관리와 활력 충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라톤 동호회와 같은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함께 운동하면서 삶의 활력을 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후 삶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퇴직 후 난생 처음 프라이팬 잡았어요. 박영희 씨의 인생 2막 요리로 꽃 피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 후 요리학원에 등록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한 박영희 58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박영희 씨는 퇴직 후 무료한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요리학원에 등록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리 삶의 활력소가 되다. 솔직히 말하면 퇴직 후 삶이 너무 무료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요리학원 광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록했어요. 박영희 씨는 처음 요리학원에 갔을 때 칼질도 서툴고 레시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면서 요리 실력이 늘었고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새로운 재료와 조리법을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과 예술성을 발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리 동호회, 새로운 인연과 즐거움을 만나다. 요리 실력이 늘면서 박영희 씨는 요리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동호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요리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요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요리 동호회는 단순히 요리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삶의 활력을 충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영희 씨의 꿈 요리 전문가. 박영희 씨는 요리 학원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요리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취미로 요리를 하는 것을 넘어 요리 전문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여 요리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영희 씨가 전하는 메시지. 박영희 씨는 퇴직 후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처럼 요리 학원에 등록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기자의 시각. 박영희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퇴직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영희 씨처럼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박영희 씨의 이야기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요리 학원에 등록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봉사로 다시 뛰는 62세 이민호 씨의 감동 스토리. 회사 밖 세상은 더 넓고 따뜻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얻은 보람과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퇴직 후 지역 봉사 단체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은 이민호 62세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지역 봉사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봉사,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다. 처음에는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봉사단체 모집 공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여했죠. 이민호 씨는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봉사단체, 새로운 인연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다. 이민호 씨는 봉사단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함께 땀 흘리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봉사단체는 단순히 봉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민호 씨의 헌신, 봉사단체의 리더가 되다. 이민호 씨는 꾸준한 봉사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봉사단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봉사 정신으로 단체를 이끌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민호 씨는 봉사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민호 씨가 전하는 메시지. 이민호 씨는 퇴직 후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연과 따뜻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나눔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기자의 시각. 이민호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민호 씨처럼 봉사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민호 씨의 이야기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역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보세요. 여보, 퇴직 후유증? 뇌과학이 알려주는 황금기 공식으로 날려버려. 자기, 퇴직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도 답답해 죽겠어. 하지만 걱정 마.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당신의 황금기 공식을 알려줄게. 땀 흘리고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젊어지고 행복해진다는 과학적 증거가 넘쳐난다고. 1. 땀 흘려. 뇌 속 엔도르핀 파티.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는 거 알지? 그게 다 뇌 속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팡팡 터지기 때문이야.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뇌과학활 운동은 뇌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해마기억 담당을 튼튼하게 만들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땀 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추천 도서. 운동화 씨는 뇌의 앤더스 한센 뇌 과학자가 알려주는 운동과 뇌 건강의 놀라운 관계를 쉽게 설명해줘. 행복의 공식 존어선, 하이트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행복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 데이비드 A. 싱클레어 노화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과학자가 알려주는 건강 수명 연장의 비밀을 담고 있어. 2. 새로운 거 배워. 뇌 속 시냅스 불꽃놀이. 새로운 걸 배우면 뇌 속에서 시냅스 연결이 활발해져. 마치 뇌 속의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지.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등 뭐든 좋아. 중요한 건 꾸준히 배우면서 뇌를 자극하는 거야. 뇌과학과의 새로운 학습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능력이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봐. 3. 사람들과 어울려. 뇌 속 행복 회로 활성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해지기 쉽지? 사람들과 어울리면 뇌 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 친구들과 수다 떨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게 중요해. 뇌과학과의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뇌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니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봐. 자기, 이제 황금기 공식을 알았으니 실천만 남았어. 땀 흘리고 새로운 거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봐.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어. 당신의 멋진 황금기를 응원할게.